240번 문제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에 관한 문제죠. 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얘는 PA 합집합 B는 어떻게 된다?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 B 이렇게 됩니다. 얘를 우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죠.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죠. 요거 여러분들 집합 시간에 배우셨죠? 더 모르간의 법칙이라고요. 얘는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과 같아지는 겁니다.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예요. 얘가 6분의 5가 됩니다. 더 모르간의 법칙 전체 여집합은 부정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A 여집합 교집합의 부정은 합집합, B의 부정은 B의 여집합. 예, 두 개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교집합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6분의 5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1에서 일어나지 않을 확률 6분의 5를 빼주면 되는 거죠. 1이라 하는 건 6분의 6이니까 6분의 6에서 6분의 5 빼주니까 6분의 1이 될 겁니다. 요 확률이요. 6분의 1이다 라는 얘기죠. 요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은 6으로 통분할게요. 3 곱하고 아니다 2 곱하고 2 곱해야 되니까요. 2 플러스 3 곱하고 3 곱해주면 되니까 3 마이너스 분모 그대로 왔으니까 분자 그대로 오시고요.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니까 6분의 5에서 1 빼주니까 4가 될 겁니다. 요거 약분의 수니까 정답 3분의 2로 마무리하시면 240번에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241번입니다. HB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벤 다이어그램 여기가 A라고 보시고요. 여기를 B라고 한번 볼게요. 여기를 A라고 보시고 여기를 B라고 봤을 때 HB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A에서 B를 제거한 나머지죠. 그러면 요게 바로 HB의 영역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요거 이해되시죠? HB 요 영역이 HB인데 HB를 다르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A 합집합 B 잠깐만요. 요거를 확률로 갈게요. H 합 B의 확률이 여기죠. 그러면은 H 합 B는 요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혹시? PA 합집합 B에다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PB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집합이 여기인데 거기서 B를 빼주니까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예, 똑같은 겁니다. 얘와 얘가 같은 거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합집합은 여기서 바로 합집합 나오는데요. 더 모를 간의 법칙 쓰시면 되죠. 얘는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 5분의 1 나옵니다. 그러면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은요. 전체 1에다가 5분의 1을 빼주면은 5분의 4가 됩니다.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5분의 4다라는 얘기죠. B가 일어날 확률은요.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5분의 2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은 1에서 5분의 1을 뺀 5분의 3이 B가 일어날 확률이 되겠죠. 5분의 4에서 5분의 3 빼주니까 5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은 5분의 1이 되면 됩니다. 요거 찾아주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요것도요. PA 합집합 B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네요. 좋습니다. 얘는 확률의 덧셈 정리 이용하시면 되죠.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 B가 되는 거죠. PA 교 B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제 하나씩 구할게요. PA는요. A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12분의 5니까 1에서 얘 빼주면은 12분의 5 빼주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은 12분의 7이 되겠죠. 플러스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이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은요. 1에서 2분의 1 빼주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이제 얘만 이제 더 구하시면은 끝이 나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은 요걸 이용하셔야 되잖아. 결국은 교의 여는 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PA 차 B가 되는 거죠. 그 확률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 차 B를 우리가 이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요. 요 영역의 A 차 B 동의하시죠? 그죠? 요 영역의 A 차 B인데 그러면 요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자. PA-PA 교 B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A 집합 여기에서 요 전체에서 교집합을 빼니까 얘를 빼니까 요거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와 얘는 같은 거죠. 여기서 교집합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얘를 반대로 이항시켜주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PA 교 B는요. 예, 얘가 넘어가 주니까요. P에 있던 거 적으시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얘 넘어가니까 플러스 자리를 좀 바꿨습니다. PA 그대로 가시고 얘가 반대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됩니다. 지금부터 PA에서 3분의 1 빼주면은 교집합이 나오고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괜찮죠?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이 12분의 7이었죠, 여기가. 12분의 7. 예, 12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40 곱해주면요. 12분의 4가 될 겁니다. 요거 계산해주면은 12분의 3이 되겠죠? 7에서 4를 뺐으니까요.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12분의 3 요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요거 정리하시면은 이제 답이 되는 거죠. 12로 통분할게요. 12분의 그대로 왔으니까 분자 그대로 오시고요. 6 곱했죠? 6 곱해주니까 6 마이너스 12 그대로 왔죠? 분자 그대로 오시면 되는 거죠. 12분의 요거 계산해주니까 봅시다. 13이 되고요. 거기다 3을 빼주니까 10이 됩니다. 2로 약분해주니까 2, 6, 12, 2, 50이 되어서 예, 정답 6분의 5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242번에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243번 문제입니다. PB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PB의 최대값.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일단 한번 이용해 볼게요. PB의 최대값. 자, PA 합집합 B는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 B. 요거는 아시죠? 확률의 덧셈 정리. 요걸 이용할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더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써봅시다. P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 두 개는 같은 거죠. 그게 확률이 8분의 1이라 그랬죠. 그러면 합집합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8분의 1이니까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은요. 8분의 1에서 얘를 빼주면 되니까 8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8분의 7이라는 얘기입니다. 8분의 7 이꼴 A가 일어날 확률은 범위로 줬고요. PA 그대로 갈게요. B가 일어나는 게 없어요. PB. 예, PB 그대로 가시고요. 마이너스.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1입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B가 일어날 확률의 최대값, B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B의 범위. 그러면은 얘를 PA 형태로 만들어줄게. 얘를 PA 형태로 만들어줄게. 얘가 반대로 넘어가고요. 얘도 좌변으로 이항시켜 버릴게요. 그러면은 PA만 남겠죠. 이해되시죠? PA 남고 8분의 7에다가 넘어가 주니까요. 플러스 10분의 1이 되고 PB도 넘어가 주니까 부호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PB 이렇게 처리 가능합니다. 괜찮죠? 요거 계산해 버릴게. 그러면은 PA는 40으로 통분하면 되겠죠? 40으로 통분해 주면 돼요. 40분의 맞아요. 그럼 얘가 5 곱하고 5 곱해 주니까 35가 됩니다. 플러스 얘가 4 곱하고 4 곱해 주니까 4가 되겠죠? 마이너스 PB가 됩니다. 그럼 요거 한 번 더 정리해 주면은 PA는 40분의 39가 됩니다. 마이너스 PB 요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얘를 갖다가 어디다가 이 범위 안에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죠. 이 범위 안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PB의 범위가 나오고 그거의 최대값 구하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오셔서요. 얘를 이제 PA 자리에 넣는 겁니다. 5분의 1 PA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주면은 40분의 39 마이너스 PB가 되겠죠? 자, 얘가 작거 나갔습니다. 8분의 3 요렇게요. 양변에 40분의 39를 빼줄게요. 여기다 40분의 39 빼주니까요. 5분의 1 마이너스 40분의 39 여기다 마이너스 40분의 39 빼주니까 날라가고 요거만 남겠죠. 마이너스 PB 자 여기다가도 40분의 39 빼자 8분의 3 플러스 뺀다는데 왜 더합니까? 마이너스 40분의 39 40분의 39씩 다 뺀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계산해보자. 5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자 누구로 쓸 수 있어요? 80 곱해주니까 40분의 8 됩니까? 이렇게 되죠. 약분해주면은 5분의 1 맞아요. 그죠?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40분의 31이 될 겁니다. 얘가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PB. 요것도 보자. 50 곱해주면은요. 40분의 50 곱해주면은 40분의 15가 되겠죠. 얘도 40분의 15. 오케이. 그러면은 보자. 요거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40분의 15에서 39 빼주니까요.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24 요렇게. 오케이 맞네요. 다들 마이너스 1씩 곱해버릴게요. 요 마이너스 1 곱해주면요. 어디다가 이쪽으로 와주면 되는 거죠. 40분의 24.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해주니까 PB.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해주니까요. 40분의 31. 음수 곱했으니까 부도 방향 바뀌잖아요. 이게 바뀐 거예요. 얘가 앞으로 오고 얘가 뒤로 온 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PB의 최대값이니까 얼마예요? 40분의 31이 최대값이 되겠네요. 답은 40분의 31 최대값 구하는 문제였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44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의 주사위 눈이 4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주사위를 이렇게 두 개를 던진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그럼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예요? 얘도 6가지, 얘도 6가지니까요.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6입니다. 36분의로 가시면 되고요. 이 사건을 풉시다. 얘는. 아니면은 분류하면은 좀 세 가지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분류하지 마시고 이 사건으로 갈게요. 적어도 한 개의 주사위 눈이 4 이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둘 다 5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둘 다 5 이상일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 확률에다가 둘 다 5 이상을 확률을 빼주면은 나머지는 적어도 한 개는 4 이하의 눈이 될 확률이 된다라는 얘기죠. 예. 둘 다 5 이상일 확률. 그럼 얘가 5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5, 6 두 가지. 1이들 끝났죠. 곱의 법칙. 얘도 5 이상. 5, 6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몇 가지 나와요? 4가지. 둘 다 5 이상일 확률은 36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확률에서 둘 다 5 이상일 확률을 빼버리면은 나머지는 적어도 하나의 눈이 4 이하일 확률이 된다는 얘기죠. 약분할게요. 4일은 4, 4, 9, 36이니까 1-9분의 8이 되고요. 1이라 하는 건 9분의 9죠. 9분의 9에서 9분의 8, 잠깐만요. 요 9분의 1이죠. 왜 답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화낸 거 아니에요. 저한테 화낸 거예요. 자, 9분의 1이죠. 그러면 9분의 9에서 9분의 1 빼주니까 9분의 8 되겠죠. 네, 9분의 8 이렇게 됩니다. 얘를 처리해 주니까 몇 번이에요? 5번 처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245번입니다. 남학생이 2명이 있고요. 남학생의 2명, AB라는 남학생이 있다 볼게요. 여학생이 3명 있어요. 1, 2, 3. 여학생을 1, 2, 3이라 보고 남학생을 AB라 볼게요. 얘들 일렬로 서요. 그러면 5명을 일렬로 서니까 5 팩토리얼이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그래서 120분의로 가시면 되는 거죠.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설 확률입니다. 5명을 일렬로 세우는데요. 적어도 한쪽 끝에. 그러니까 여기가 남학생 적고 여학생 들어가도 되고 여학생 들어가고 남학생 들어가도 되고 남학생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여사건을 풀자. 여사건. 둘 다 여학생이 들어가는 케이스를 구하자. 여기도 여학생이 들어가고 여기서도 여학생. 얘네들 5명 일렬로 나열했을 때 양쪽 끝에 여학생이 될 확률을 구하자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전체 확률에서 둘 다 여학생이 설 확률을 빼주면 나머지는 적어도 하나가 남학생이 설 확률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 대강의 모양은 이렇게 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에 여학생 쓰고 여기에 여학생. 여기에 여학생 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여학생이 3명이 있잖아요. 3가지가 되겠죠. 여기에 여학생이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여 한 명 왔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경우의 수가 정해지면 오라 그랬죠. 여기에 1번 왔다고 볼게요. 오케이. 여기에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얘 빼고 2번이나 3번이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죠. 양 끝에 여학생이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어요. 그럼 뭐 3번 왔다고 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3, 아니. 다 하고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3 곱하기 2가 되겠죠. 여기 설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여기 설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처리해도 돼. 서로 다른 3명에서요. 순서 고려해서 2명을 뽑아준 다음에 여기다 꼽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3P2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뜻이죠. 오케이? 3P2 되시면은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뭐 어차피 이거 정리한 게 3 곱하기 2잖아. 그지? 이게 편해서 저는 요걸로 갔어요. 곱하기 1이 들 끝났어요. 나머지 이렇게 섰죠. 여학생 양 끝에 나머지 일렬로 쭉 세워주면 되죠. 일렬로 나열해주면 되죠. 3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야? 이게 바로 양 끝에 여학생이 올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 올려버리면은 잠깐만 계산할게. 요게 6이고 요게 6이니까 곱해주면은 양 끝에 여학생이 서는 경우의 수가 36가지가 나옵니다.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럼 전체 확률에서 양 끝에 여학생이 설 확률을 빼버리면 나머지는 적어도 양 한쪽 끝에 남학생이 설 확률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 약분할게요. 6, 6이 36, 6, 20, 2, 3은 6, 20. 그럼 1이라 하는 거는 10분의 10이잖아. 10분의 10에서 10분의 3 빼주니까요. 10분의 7이 나옵니다. 10분의 7 찾아주니까 정답 5번 체크하시면은 245번에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갈게요. 246번입니다. N명의 여학생을 포함한 10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2명의 대표를 선출하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요. 10C2가 되겠죠. 10명에서 2명을 선택하는 거죠.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10 곱하기 9에서 92로 나눠주니까 45가 됩니다. 전체의 경우의 수는 45분의로 가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대표로 선출될 확률이 15분의 13일 때 n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이렇게 2명을 우리가 뽑는 상황이잖아.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대표로 선출되래. 그러니까 한 명 뽑아도 되고 여학생 한 명 뽑아도 되고 2명 다 뽑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사건이죠. 이것도. 둘 다 남학생을 뽑을 확률을 구하자. 둘 다 남학생을 뽑을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 확률에다가 둘 다 남학생을 뽑을 확률을 빼버리면 나머지는 적어도 하나가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의 확률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둘 다 남학생을 뽑을 확률을 구할 거예요. 그럼 남학생을 수를 X명이라 볼게요. 물론 여학생을 N명이라 보았으니까 남학생을 10-N이라고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게 또 계산이 귀찮거든요. 그냥 남학생을 X명이다 라고 그냥 볼게요. 그래서 남학생 개수 구할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2명을 선택하는데 둘 다 남학생이 돼야 돼. 남학생이 X명 있고 그러면은 XC2가 되겠죠. 남학생 X명에서 둘 다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둘 다 남학생을 뽑을 확률이 되는 거죠. 전체 확률에서 둘 다 남학생을 확률 빼버리면 나머지는 적어도 하나가 여학생이 뽑히는 확률이 되는 거죠. 이게. 이해되시죠? 얘가 얼마라고요? 15분의 그 확률이 15분의 1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아요. 얘를 반대로 이항시키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45분의 XC2가 되고요. 얘가 1로 넘어가주면요. 1에다가 15분의 13 빼주면은 15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요. 맞습니까? 1이라고 하는 건 15분의 15잖아. 15분의 13 빼주니까 15분의 1. 맞아요. 분모 분자에 같은 수 곱해도 상관없죠. 여기 3 곱하고 여기다 3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45 XC2는요. 얘가 45분의 6이 됩니다.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이제 같아지면 되잖아. XC2가 6이 돼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암산 안 됩니까? X에 4 들어가면 되겠네. X에 4 들어가주면 되죠. 4, 3, 12, 2로 나누고 예, 6 맞습니다. 그럼 남학생의 수를 X명이라고 뒀으니까요. 이때 10명에서 남학생 4명 빼주니까 N은 얼마예요? 6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구하는 N의 값은 6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아니면 요거 계산할 줄 아시죠, 여러분들? 요거는 x 마이너스 하나 빼주고요. 걔를 2팩토리얼, 즉 2로 나눠준 게 6. 요런 식으로 해서 2차 방정식 풀어내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 2개짜리 요런 거는 우리가 암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 처리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답은 아무튼 요렇게 계산하셔서 6으로 마무리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47번입니다. 영주와 민수를 포함한 6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와 민수를 포함한 6명이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4명을 A, B, C, D라고 둘게요. 그래서 이렇게 6명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3명씩 2개의 조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렇게 3명씩 2개의 조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복도 청소와 운동장 청소를 시키려고 한대. 쌤이. 무슨 문제야?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요. 무슨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분배 문제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분배.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건 분배 문제예요. 3명으로 나누는 걸 갖다가 분할이라고 얘기하고요. 나눈 다음에 순서를 정해버리는 걸 분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분할 분배 안 되면 다시 앞에 가서 분할 분배 공부하고 오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6명에서 일단은 3명을 먼저 뽑아주면 되겠지. 3명을 뽑아주면 돼요. 그럼 6명에서 3명을 뽑으니까 63이 되겠죠. 일이 덜 끝났죠? 남은 3명에서 3명을 뽑아주면 되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두셔도 되죠. 그 남는 3명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33. 이거 어차피 1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2명으로 나왔잖아. 같잖아, 이게. 3명으로, 2명 아닙니다. 3명으로 나누는 수의 값이 같아져요. 그럼 누구 나누라 그랬어? 2팩토리얼로 나눠주라 했죠. 오케이? 이게 바로 3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 3명을 복도 청소와 운동장 청소를 시켜야 돼.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시키면 되는 거죠. 나열한 다음에 앞쪽에는 복도, 뒤쪽은 운동장 청소. 이게 분배란 얘기야. 여기까지는 분할이고 얘를 순서를 정해버리는 게 분배가 돼요. 2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죠. 이게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팩 약분하시고요. 이거 어차피 1이죠. 63은 20인 거 알고 계시죠? 계산해도 되고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0분해가 돼요. 아이고 이제 반 끝났네요. 반 끝났죠. 오케이. 얘가 복도 청소, 얘가 운동장 청소라 볼게요. 운동장 청소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계속 가자. 영주와 민주 중 적어도 한 명이 복도 청소를 할 확률을 구하시오. 적어도 한 명은 복도 청소를 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적어도 한 명은 복도 청소. 그럼 둘 다 뭐 할까? 운동장 청소에다 집어넣어 버리자. 그러니까 영주도 운동장 청소에 집어넣고요. 민주도 운동장 청소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그러니까 둘 다 운동장 청소를 할 확률을 구하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전체 확률에다가 둘 다 운동장 청소를 할 확률을 빼버리면은 나머지는 적어도 하나가 복도 청소를 할 확률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럼 둘 다 운동장 청소에 박아 넣어버리자고 이런 식으로. 그럼 둘이 왔으니까 지울게요. 그러면은 운동장 청소할 사람 한 명만 더 선택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A, B, C, D 중에서 여기에 올 수 있는 한 명은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수는요 4가지가 되겠죠.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는 4가지. 얘네들은 무조건 여기에 가야 돼. 그지? 나머지 3명, 남았는 3명은 여기다가 복도 청소해라 라고 하면 되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몇 가지가 됩니까? 운동장 청소, 그러니까 영주와 민주가 운동장 청소를 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여기와 영주와 민주는 운동장 청소에 고정을 시켜버리고 운동장 청소할 사람 한 명만 더 선택을 해주면 되니까요. 그게 20분의 4가 되겠죠. 이게 바로 민주와 영주가 운동장 청소를 할 확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 확률에다가 얘 빼주면은 영주와 민주 중 적어도 하나는 복도 청소를 할 확률이 된다는 얘기고. 어렵습니까? 자, 1이라고 하는 건 20분의 2. 잠깐만요. 제가 어렵게 푸는 거죠, 지금. 4일은 4. 약분한 다음에 해야죠. 그죠? 1에서 5분의 1 빼주면요. 1이라고 하는 거 5분의 5잖아. 5분의 5에서 5분의 1 빼주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예, 그래 정답 5분의 4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